네, 먼저 우리 임은정 검사님, 그 12월 6일 날 장시호 씨가 법정 구속됐고 그 이후에 12월 11일까지 법원에서 증언하는 사이에 출정 기록이 없다라고 뭐 언론 보도도 났고 지금 여당 의원들이 계속 그 얘기를 하시는데 네. 12월 6일 날 법정 구속되면 바로 원래 구치소로 가서 입소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좀 구조를 잘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아까부터 좀 설명을 드렸으면 하는 마음이 있었는데요. 네, 그렇죠. 그 설명 좀 해주세요. 네, 일부 검사 출신 의원분들은 아마 아실 텐데 네. 구치소, 그러니까 이 구치소가 있고 서울구치소가 있고 네. 중앙지방검찰청 지하에 구치감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것도 교도관 개호가 있고요. 네. 법원에 보면 법정 옆에 그 재소자들이 잠깐 대기하는 재판 직전에 잠깐 왔다 그렇죠. 아니면 법정 구속되면 잠깐 들어가 있는 네. 거기서 있다가 출정 버스로 한 차로 가야 되기 때문에 서울중앙지검 구치감에 와서 대기하고 있다가 가기 때문에 네. 출정 기록 자체가 그날은 있을 수가 없고요. 네. 서울중앙지검 구치감에 있을 경우에는 네. 아시다시피 검사들이 교도관들한테 전화해서 불러올리는 것은 불가능한 건 당연히 아니라서 그렇죠. 구치감에 있으면 당연히 올라오는 것부터는 출정의 개념이 그 출정 기록으로 나오는 건 아니고요. 그리고 그렇죠. 제가 보기로는 그 보존 기간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각 그 구치감에서 어느 검사실을 불려 올라갔을 때 몇 시에 올라가고 이런 것들이 그 당직 보고서처럼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것으로 제가 한만호씩 올라갔다가 조사받을 시간들 제가 다 체크한 거였는데 그거는 보존 기간이 서로 보존돼 있다 하더라도 교정본부에서 협조할지는 의문인데 네네. 그런 것들로 확인해야지 출정 기록으로 확인할 수 있는 건 그렇죠. 아닙니다. 그러니까 출정 기록이 없더라도 12월 6일 날 김영철 검사가 장시호 씨를 불러서 달래주고 했던 것은 얼마든지 가능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지금 사실상 구조적으로는 가능합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우리 한동수 증인 나오셨는데요. 예, 이 사건 잘 아시는 것처럼 피의자가 그러니까 검사가 피의자를 사적으로 만났고 또 피의자는 검사에게 오빠라고도 하고 뭐 조금 이따 좀 말씀드리긴 하겠지만 마약 사건 관련돼서도 일종의 정보를 미리 제공하거나 편의를 제공하거나 하는 나중에 또 횡령을 또 불기소하거나 하는 이런 여러 가지 일련의 과정들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언론을 통해서 보도가 되고 의혹이 제기되면 감찰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대검 감찰부장에 계셨잖아요. 어떻습니까? 언론에 보도되면 중요한 감찰을 착수할 사유가 됩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사실은 국회가 나서기 전에 대검에서 이 사건은 먼저 철저하게 감찰해서 국민들께 그리고 국회에 보고를 했어야 되는 사안이죠. 예, 이 검찰 조직의 건강함을 생각하고 국민을 바라보신다면 그렇게 해야죠. 예. 그런데 지금까지도 전혀 감찰을 했다는 얘기가 없고 오히려 옆에 계신 강진구 기자님이 이거 계속 질의하니까 감찰과에다가 이 사건을 민원을 넘겼다라는 통보만 해놓고 아직까지 이렇다 할 답이 없어요. 검찰 조직이 이렇게 지금 망가져 있기 때문에 저희가 부득이하게 검찰이 안 하니까 국회가 나서서 이렇게 탄핵을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그 검찰 공무원에서 이제 검사하고 검찰의 이제 직원들 이 대비되는데 대체로 아주 뭐 예를 들어서 부장검사, 차장검사 이상에도 사실상 그 감찰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습니다. 현실입니다. 네, 그렇죠. 또 개선될 여지도 잘 보이지 않습니다. 상황이 지금 이런데 지금 여당 의원님들이 자꾸 김영철 검사의 변호인 같은 발언들을 하셔서 이 진짜 탄핵 청문회장이 무슨 법정 공방하는 것처럼 돼버렸습니다. 우리는 문제 제기를 하고 여당 의원님들은 변호를 하고 있고 정작 당사자는 나와서 소명 기회를 줘도 나오지도 않고 지금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잠깐 화면 보실까요? 이게 녹취를 원래 들려드려야 될 것 같은데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히 말씀드리면 장시호 씨가 2020년 10월 9일 날 김영철로부터 연락을 받고 JY, 그러니까 이재용이 프로포폴과 관련된 것에 대해서 당신도 장시호 씨도 연관이 있는 걸 아니까 나한테 불어라 라고 합니다. 그게 녹취록에 다 있어요. 그런데 장시호는 그거를 얘기를 못하고 고민하다가 나중에 20년 10월 25일 저 때가 무슨 날이냐면 이건희 씨가 사망하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이건희 씨가 사망하면서 이재용의 재판이 미뤄지고 그러니까 이 프로포폴을 불라는 것은 당시 재판 중이었던 것에서 이재용을 압박하기 위한 용도로 불라는 건데 이재용 측도 살기 위해서 아버지가 돌아가시게 한 거 아니야? 라고 장시호 씨가 이렇게 의혹 제기까지 합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이따 더. 그렇게 하세요. 네. 네, 빨리 마무리할게요. 자, 그래서 이건희 회장은 사망했고 어쨌든 간 그 이후에 장시호 씨는 김영철 검사에게 사실대로 얘기합니다. 자기가 프로포폴과 관련해서 성형외과 갔었고 그 성형외과에 이재용도 왔었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럼 이재용에 대한 수사가 빨리 진행돼야 되죠. 근데 진행이 안 됩니다. 게다가 장시호가 그렇게 얘기할 때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 자기에 대해서 횡령 사건이 진행되고 있는데 그 사건 봐줘라. 그리고 프로포폴 나도 봐줘라. 공소 취소 뭐 이런 얘기를 기소 취소 이런 말까지 합니다. 이런 얘기들을 해요. 그런데 실제로 한참 뒤에 보니까 프로포폴 관련해서는 장시호 씨는 수사에 아예 등장조차 하지 않고 아까 말씀드렸던 횡령 사건이 동일한 사건은 민사 사건이 있었는데 민사 사건에서는 손해배상 판결을 졌습니다. 그런데 형사 사건으로는 기소가 되지 않았습니다. 불기소 처분을 받았어요. 이건 거래라고 보는데 이 정도 사안이라면 감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일단 뭐 지금 말씀하신 대로 네, 충분히 감찰 사안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일단은 자기의 사건에 관해서 이제 그 거래 플리바게닝을 한 형태가 되고요. 뭐 그런 측면에서 사건에 적정한 처리를 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굉장히 직무 관련성이 있는 거죠. 탄핵 이 소추 사유에 대해서 아주 짧은 시간이지만 그 쌍방의 각 국회의원들께서 주장을 하시는데 기본적으로 그 직무 집행에 있어서 헌법과 법률에 위배한 때 그 사유에 대해서 집중해서 하는 자리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요 관련되는 내용들은 관련 기록과 자료들을 충분히 보면 이 단순한 뭐 수사 미진의 사유인지 아니면 일정한 의도와 결과를 목적을 가지고 된 진행인지 요 지점이 이렇게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파악 가능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